아까 뭐를 보셨느냐면 사실은 그거보다 지금 단계에서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아까 형식적 심사 기억나실까요? 29조 제1호부터 제11호까지 각하 사유가 규정되어 있고 여기에 해당이 된다면 각하 결정, 거부 결정을 한다고 했죠. 제1호 위반 뭘까요? 관할 위반. 제2호 위반 뭘까요? 등기 시정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여기에 해당이 된다면 당연히 각하 결정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각하 결정되지 않고 등기가 실행이 됐다면 그 실행된 등기는 하자가 너무 커서 공시기능을 인정할 수가 없고 공시기능이 인정되지 않는 등기는 당연히 무효고 등기관이 발견했다면 직권으로 말소해야 되고 직권으로 말소하지 아니할 때는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을 통해서라도 없애야 됩니다. 그렇죠. 요 1호 위반, 2호 위반은 외워두셔야 돼요. 관할 위반, 등기시정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요 두 가지는 외우셔야 되고요. 3호부터 11호까지는 안 외우셔도 돼요. 다만 그 내용은 아셔야 되는데 3호부터 11호에 해당이 된다면 당연히 각하 결정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각하 결정이 나오지 않고 등기가 실행이 됐을 때 그 실행된 등기는 하자가 작다라고 평가합니다. 따라서 공시기능은 인정이 돼요. 공시기능이 인정이 되니까 당연히 무효화시킬 수는 없죠. 직권으로 말소할 수도 없고 이의신청을 통해서 말소할 수도 없습니다. 이때는 당연 무효가 아니란 얘기는 유효일 수도 있고 무효일 수도 있는데 유효는 실체관계와 부합한다면 유효,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는다면 무효가 됩니다. 실체관계와 부합한다는 얘기는 어차피 권리를 취득할 자 이름으로 등기가 됐습니다. 다만 절차가 잘못됐을 뿐이에요. 권리를 취득할 자 이름으로 권리가 됐으니까 실체관계와 부합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권리를 취득해서는 안 될 자 이름으로 등기가 됐다면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게 뭐가 있다고 했죠? 중간생략 등기, 무효 등기의 유형, 실체와 다른 원인에 의한 등기 요 세 가지가 3호부터 11호에 위반된 등기이에요. 당연 무효도 아니고 직권 말소할 수도 없고 이의신청을 통해서 말소할 수도 없고 실체관계 부합용으로 효력을 따져야 될 겁니다. 요거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부터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아까 보신 바대로 이중보전 등기를 볼 겁니다. 이중보전 등기 그 다음에 중간생략 등기도 보실 거고요. 무효 등기의 유형도 보실 거고 실제와 다른 원인에 의한 등기도 보실 겁니다. 요거는 기초 과정은 아니에요. 다만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미리 땡겨서 조금 더 볼 겁니다. 그러면 1, 2월 달에 보실 때는 조금은 더 쉽게 느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시면 먼저 이중 보전 등기를 보실 건데요. 여기에 2층짜리 건물이 있습니다. 2층짜리 건물이 그런데 등기부가 만들어져야 되겠죠. 표제부가 만들어졌고 갑구도 만들어졌고 을구도 만들어졌습니다. 이 등기부를 만드는 등기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전등기. 보전등기를 통해서 등기부가 개설이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보전등기를 통해서 등기부가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나중에 1년 후에 누군가가 보전등기를 또 신청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등기관은 등기를 해줘서는 안 돼요. 그런데 실수로 또는 뒤로 뭐를 받아서 뇌물을 받아서 또 등기를 해줬다는 겁니다. 보전등기를. 그러면 이게 먼저 만들어진 등기기록이니까 선등기기록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나중에 또 등기기록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후등기기록이라고 부릅니다. 표제부 만들어질 테고 갑구 만들어질 테고 을구도 만들어질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보전등기 2건이 이루어져서 등기부가 2개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이때 표제부는 어떤 내용이 기록이 되죠? 표제부 건물이니까 소재, 대지지번, 건물의 종류, 건물의 구조, 건물의 면적 맞습니까? 그런데 이 표제부에 건물의 종류가 1층 건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1층 빌딩, 1층 건물. 여기는 2층 건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표제부가 다르죠? 표제부가 다릅니다. 그렇다면 갑구 을구는 볼 필요도 없어요. 표제부 갖고 판단합니다. 이를 표제부의 이중등기라고 불러요. 그러면 하나는 유효, 하나는 무효화해야 될 겁니다. 어느 게 유효고 어느 게 무효일까요? 표제부는 거표지에 해당이 된다고 했죠. 제목을 다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어느 걸 유효, 무효 시킬까요? 이거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네? 아니 2층짜리 건물인데 1층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이게 유효가 되겠습니까? 여기 1층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건 다른 건물 등기부일 가능성이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따라서 이거는 건물을 제대로 표시를 못하고 있으니까 무효. 이거는요, 제대로 표시하고 있죠. 유효. 이것도 당연한 건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실체관계와 부합하는 것만 유효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이거는 2층, 여기는 1층. 어느 게 유효고 어느 게 무효겠습니까? 위에 게 네? 유효, 아래 게 무효.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제부가 이중으로 이루어진 경우 표제부의 이중등기라고 부르는데요. 그 건물을 제대로 표시하는 것만 유효, 제대로 표시하고 있는 건 무효라는 뜻입니다. 요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죠? 네. 두 번째. 먼저 보존 등기를 통해서 표제부가 만들어졌고요. 갑구도 만들어졌고 을구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존 등기를 통해서 표제부가 또 만들어졌고 갑구가 만들어졌고 을구도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표제부에는 이것도 2층으로 되어 있고 여기도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똑같죠? 이거는 표제부의 이중등기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표제부의 이중등기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선등기기록 갑구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1번 소유권, 보전, 갑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도 1번 소유권, 보전, 갑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을구에는 1번 저당권, 설정, 을 10억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게 유효, 어느 게 무효일까요? 네? 찍으세요. 어차피 나중에 시험 보실 때 세 개는 아는 지문인데 2개는 모르는 지문일 수 있죠. 네, 그때 가서 찍는 훈련 하시면 안 돼요. 본 시험에서 지금부터 하시는 겁니다. 찍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어느 게 유효, 어느 게 무효일까요? 아래 게 네? 아래 게 유효, 무효. 이게 유효입니다. 절대적으로 위에 게 유효, 아래 게 무효. 절차적인 순서에 따라서 무조건 위에 거 유효, 무조건 무효. 그래서 절차법설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절차법설. 절차적인 순서에 따라서 먼저 이루어진 게 유효, 나중에 이루어진 게 무효라고 해서 절차법설이라고 불러요. 민법에서. 세 번째. 먼저 표제부가 만들어졌을 테고 갑구가 만들어졌고 을구도 만들어졌습니다. 나중에 후에 표제부가 만들어졌고 갑구가 만들어졌고 을구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건 전부 다 보존 등기를 통해서 등기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중 보존 등기라고 불러요. 또는 중복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해서 중복 등기라고도 부릅니다. 여기에 2층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도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똑같죠? 표제부 등기 이중 등기는 아니에요. 되셨을까요? 이때 여기 갑구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1번 소유권, 보전, 갑. 여기 을구에는 1번 전세권, 설정, 을. 여기에는 1번 소유권, 보전, A. 여기는 1번 저당권, 설정, B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게 유효고 어느 게 무효일까요? 위에 거 유효. 그러면 이거는 무효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1부동산 1등기기록의 원칙상 하나만 유효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당연히 무효라고 한다면 아래쪽은 유효가 돼버립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해결 방법이 다르죠. 그러면 찾아보세요. 수수께끼 왜 다를까? 이 안에 답이 있습니다. 네? 왜 한숨을 쉬셔요? 여기 보시면
여기는 등기 명의인이 어떻습니까? 보존 등기 명의인이 같습니다. 보존 등기 명의인이 같기 때문에 무조건 먼저 거 유효, 무조건 나중 거 무효화시켜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 을은 여기 이 자체가 등기부 자체가 무효니까 을은 저당권 취득 못하죠. 하지만 요 저당권 등기를 요쪽에 깨끗하니까 요쪽에다 집어넣으면 돼요. 됩니까? 그리고 요 두 번째 등기 무효화시켜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선 등기 기록이 무조건 유효, 후 등기 기록이 무조건 무효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도 상관없어요. 왜? 후 등기 기록에 요건 같은 사람이니까 문제가 안 되고 요건 다르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거 되셨을까요? 그런데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두 번째는 보존 등기 명의인이 달라요. 다르죠. 따라서 순서에 따라서 먼저 게 유효, 나중 게 무효지만 무조건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무효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거라도 유효화 시켜야 됩니다. 이게 무효라고 한다면 아래쪽이라도 유효화 시켜야 돼요. 1부동산 1등기기록 원칙상 하나는 유효화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거 이해가 되실까요? 될 듯 말 듯 하실까요? 네. 이를 이중보존등기 또는 중복등기 문제라고 하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뭡니까? 보존등기 명의인이 같은 경우, 다른 경우에 따라서 해결 방법이 달라집니다. 이건 판례가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거를 절차법설이라고 부르고요. 이거는 실체법적인 절차법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이중보존등기라고 얘기합니다. 지금은 어려우시겠지만 민법에서도 또 설명 들으실 테고 등기법에서도 또 설명 들으실 테고 반복이 되면서 익숙해지셔요. 네. 그 다음에 이중보존등기 보셨고 이제 중간생략등기를 좀 보겠습니다. 중간생략등기. 혹시 민법에서 중간생략등기 하셨습니까? 네? 아직 안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민법에서 먼저 공부하신 다음에 등기법에서 해야 되는데 아직 어쩔 수 없죠. 네. 같이 진행을 하니까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습니다. 소유자는 갑이에요. 갑이 을과 매매 계약 체결합니다. 이 안에 뭐가 있다고요? 물권행위. 그렇죠. 그 다음에 을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면 갑의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186조에 의해서. 등기부에는 이렇게 등기가 될 거예요. 갑구일까요? 을구일까요? 갑구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등기가 될 겁니다. 1번 소유권 보전 갑, 2번 소유권 이전 을 이렇게 등기가 될 겁니다. 되셨죠? 그 1년 후에 을은 병과 또다시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병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3번 소유권 이전 병 이렇게 등기가 됩니다. 이때 갑을 뭐라고 부르냐면 매도인이죠. 맞습니까? 팔매, 도 넘길 도, 인 사람, 팔아서 넘기는 사람 이를 매도인이라고 불러요. 갑은 매도인이라고 부르고 또는 양도인이라고도 부릅니다. 넘길 양자를 써서 양도인, 매도인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최초로 매도하는 사람, 최초로 양도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요 병은 매수인이겠죠. 매매계약의 상대방이니까 매수인 또는 양수인이라고도 불러요. 삶의 자입니다. 사서 받는 사람, 받을 숫자, 사서 권리를 받는 사람. 매수인 또는 넘길 양자를 써서 넘겨서 받는 사람, 양수인이라고도 부릅니다. 얘는 최종 양도인, 최종 매수인이라고 부릅니다. 마지막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을을 뭐라고 부르냐면 중간에 취득한 놈이죠. 중간 취득자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되셨습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 있을까요? 을이 세금을 내기 싫어요. 세금 내기 싫을 때도 있겠죠. 또한 을은 아주 청렴한 공무원으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이 부동산은 20억짜리예요. 공개하기 싫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이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중간자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를 중간자의 등기 명의를 생략하는 등기라고 해서
중간 생략 등기라고 부릅니다.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재산 상태를 공시하지 않기 위해서 중간자의 명의가 생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등기부에는 이렇게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1번 소유권 보전 갑에서, 2번 소유권 이전 누가 나와야 됩니까? 병. 이렇게 등기가 나옵니다. 그럼 어른 세금도 안 낼 테고 청렴한 공직자로서 여전히 과시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걸 중간 생략 등기라고 불러요. 이게 중간자의 명의를 생략한 등기라고 해서 중간 생략 등기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중간 생략 등기는 효력이 있는가? 유효한가? 일단 우리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라는 법에서는 이때 을은 형사법적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형량도 굉장히 세요. 3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굉장히 센 겁니다. 이거. 그런데 우리 민사법적으로, 민법적으로는 민사법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중간 생략 등기는 관할 위반의 등기일까요? 아닐까요? 그런 말 한 적 없죠. 등기 시정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됩니까?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죠. 다만 등기법에서 정하는 절차, 등기법에서 정하는 과정을 지키지 않았을 뿐입니다. 맞습니까? 29조 제3호부터 11호 위반의 등기예요. 그렇다면 하자가 작은 것으로 평가합니다. 하자가 작으니까 공시기능은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공시기능 인정받으니까 당연무효도 아니고 직권 말소할 수도 없고 이의신청을 통해서 말소할 수도 없습니다. 맞습니까? 당연무효가 아니라는 얘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면 유효,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는다면 무효가 될 겁니다. 그렇겠죠? 그렇다면 이 병은 가부를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하건 을을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하건 어차피 병은 결국은 소유권을 취득할 자죠. 소유권을 취득할 자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된 것에 불과합니다. 실체관계와 부합된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따라서 이 등기는 유효하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중간생략 등기는 실체관계와 부합하니까 유효합니다. 요거 되셨을까요? 그렇죠.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라고 한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왜 얘기가 달라지느냐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이 경우에는 요때도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요때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즉 허가서가 몇 장 등기소에 제출돼야 됩니까? 2장. 맞습니까? 근데 중간생략 등기는 허가서가 몇 장이 제출됐습니까? 1장. 2장이 있어야지만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데 1장만 제출되었기 때문에 효력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때는 뭐가 되겠습니까? 효력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형사법적으로는 처벌을 받는데 민사법적으로 유효하다면 이 처벌 규정은 효력 규정일까요? 단속 규정일까요? 단속만 받는 규정, 단속 규정이 될 겁니다. 이건 민법에서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단속 규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이걸 중간생략 등기의 유효성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간생략 등기의 유효성의 문제.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될 듯 말 듯만 해도 되는데 될 듯 말 듯. 두 번째,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요. 소유권자는 갑입니다.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안에 뭐도 있다고요? 물권행위. 그렇죠. 이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 갑에게는, 즉 매도인 갑에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이전 등기 의무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대금 지급 채무가 발생합니다. 뭐가 잘못되고 채권이겠죠? 네, 대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을에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을 하고 민법에 의해서 대금 지급 채무가 발생합니다. 이때 갑과 을을 뭐라고 부르냐면 당사자라고 불러요. 당사자. 당사자의 의미는 민법에서 혹시 아셨습니까? 이거 외우느라고 뒤따 힘들었어요. 오늘 버스 타고 이것만 외웠습니다. 1시간 동안에. 당은 담당한다 라는 한자예요. 담당한다. 사는 일사자입니다. 일사자. 자는 놈자자가 되겠죠. 그래서 어떤 일을 담당하는 놈, 사람, 뭐 이런 뜻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이때 일은 법률 행위를 하는 일을 얘기해요. 법률 행위 하는 거. 그래서 법률 행위를 담당하는 자, 누구겠습니까? 갑과 을. 그래서 법률 행위 하는 자를 당사자라고 부릅니다. 법률 행위 하는 일을 담당하는 자, 당사자. 이때 갑을 일방 당사자라고 부르고요. 을을 이방 당사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갑과 을을 제외한 다른 자는 숫자가 뭐가 나올까요? 3. 제3자라고 부릅니다. 제3자. 그러면 이 매매라는 법률행위의 효과는 당사자에게만 발생합니다. 다른 자에게는 발생하지 않아요. 당사자에 대해서 당사자에게만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이 의무는 누구에 대한 의무일까요? 이 의무를 누구에게 이행을 해야 될까요? 을, 상대방에게. 이 청구권은 누구에게 행사를 해야 될까요? 당사자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다고 했죠. 누구겠습니까? 을. 이 청구권은 누구에 대한 청구권일까요? 갑. 이거는요? 맞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당사자에게만, 당사자에 대해서만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이때 을은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 얘는 매도인이 될 테고 얘는 매수인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을에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발생을 할 겁니다. 그리고 대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병에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을 할 겁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대금 지급 채무가 발생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채권 채무는 누구에게 발생합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발생하겠죠. 그러면 이거는 누구에 대한 의무입니까? 병. 요거는요? 병. 요거는 을. 요거는 을. 그래서 법률행위의 당사자 간에서만 이러한 권리 의무가 발생을 해요. 제3자에 대해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요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죠. 그렇다면 요 병은 여기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요? 없으니까. 그렇죠. 병이 가지고 있는 청구권은 을에 대한 청구권에 불과하지 갑에 대한 청구권은 없습니다. 맞습니까?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중간자를 생략하고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느냐. 중간 생략 등기 청구권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간자 을을 생략하고 곧장 최초 매도인 갑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느냐. 당연히 논리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요? 병은 갑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거 이해가 되실까요? 다만 예외가 존재합니다. 예외는 뭐냐면 3자 간의 합의가 있다면, 즉 갑을병 간의 합의가 있다면, 이때는 합의가 있으니까 합의를 통해서 새로 등기청구권이 만들어지겠죠. 합의를 통해서 새로 만들어지겠죠. 따라서 이때는 행사할 수 있습니까? 있을 겁니다. 이를 중간생략등기 청구권의 문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중간생략등기와 관련된 민법의 내용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중간생략등기가 이미 등기부상 실행이 됐을 때 효력이 있는지 여부. 두 번째, 중간생략등기를 실행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이렇게 두 가지 쟁점이 있고요. 하나 더 있습니다. 3자 간의 합의가 있다고 한다면 병은 갑에 대해서 등기 청구할 수 있습니까? 합의가 있다면 청구할 수 있죠.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의 가격이 팔 때는 10억이었는데 여기에서는 30억으로 폭등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갑은 을에게 등기 넘겨주고 싶을까요? 넘겨주기 싫을까요? 넘겨주기 싫죠. 그래서 갑이 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추가로 10억 원을 더 내놓지 않으면 나 이거 등기 넘겨주지 않겠다.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는 10억이라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10억이 추가가 됐습니다. 10억이 추가됐어요. 이때 병은 합의가 있었으니까 등기 청구하겠죠. 맞습니까? 그런데 갑은 추가된 10억 이것이 지불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해서 병의 청구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느냐. 이게 세 번째 테마예요. 이게 우리 판례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민법에서 얘기하는 중간생략등기 청구의 문제는 세 가지 테마가 있어요. 첫 번째, 중간생략등기 유효성의 문제. 두 번째, 중간생략등기 청구권의 문제. 세 번째, 합의 이후에 대금의 인상이 있을 때 중간생략등기 청구했을 때 거절할 수 있느냐의 문제. 이렇게 세 가지 테마가 있는데 세 번째는 출제되지 않습니다. 우리 등기법에서는. 우리 등기법에서 출제가 되는 것은 유효성의 문제, 그 다음에 중간생략등기 청구권의 문제. 요게 우리 등기법에서 나오고 있고요. 하나 더, 우리 등기법에서 대단히 어려운 내용이 나오는데 이런 중간생략등기는 탈세가 나타나죠. 맞습니까? 따라서 우리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는 형사처벌 규정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간생략등기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 방지를 위한 규정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있는데 그게 우리 등기법에서 나옵니다. 그게 대단히 어려워요. 민법에서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중간생략등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이게 우리 등기법에서 출제가 되는데 난이도는 극상의 난이도입니다. 등기법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내용이에요. 오늘 이제 한 4월쯤 되면 설명을 드릴 겁니다. 민법 지식이 조금 더 쌓인 다음에 그렇게 보실 거예요. 그래서 중간생략등기도 이제 보신 겁니다. 첫 번째 뭐 보셨죠? 이중보전등기. 두 번째 중간생략등기. 세 번째 무효등기의 유형을 보겠습니다. 무효등기의 유형.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로부터 10억 원을 빌립니다. 그냥 빌려줄까요? 안 빌려줄까요? 안 빌려주겠죠. 담보를 요구할 겁니다. 그래서 갑은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줍니다. 그러면 을은 10억 원의 채권이 발생을 했을 테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권 설정 등기라는 것을 하게 되고 그리고 저당권을 취득할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이 채권을 뭐라고 부르냐면 담보가 잡힌 채권이라고 해서 피담보 채권이라고 불러요. 피는 잡힌, 당한, 피동 이런 뜻입니다. 담보가 잡힌 채권, 피담보 채권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등기부에는 이렇게 등기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을구에 1번 저당권 설정 을 10억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안 되셨을까요? 네. 그런데 이것이 변제기에 변제가 되는 경우 있겠죠. 갑이 을에게 10억 원을 갚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채권은 어떻게 됩니까? 소멸되겠죠. 이 채권이 소멸되면 저당권도 같이 소멸합니다. 이를 뭐라고 부르냐면 부종성이라고 불러요. 수반성이 아니라 부종성입니다. 부는 붙일 부, 종은 끝난다, 마칠 종자예요. 그래서 채권이 소멸되면 저당권도 채권에 붙어서 소멸되는 성질이 있는데 부종성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민법에서 채권 소멸하면 저당권도 그냥 소멸해버립니다. 같이 소멸하는 거예요. 이때 저당권이 소멸되었으니까 이 등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을은 저당권이 이제 없죠. 그러면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는 저당권 등기는 없애야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등기는 무효인 등기가 돼버렸으니까
이제 말소를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값이 게을러서 말소하지 않은 상태로 내버려뒀습니다. 등기부에는 이 등기가 남아있더라는 겁니다. 무효인 등기가. 되셨을까요? 그렇죠. 1년 후에 갑은 을로부터 또 돈을 빌립니다. 얼마를? 10억 원을. 그러면 또 담보를 요구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담보를 제공해서 저당권을 설정해 줄 겁니다. 그러면 을의 이름으로 또 한번 10억 원이 발생할 테고, 그 다음에 저당권 등기 또 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다가 저당권 등기를 하는 대신에 요 무효였던 등기를 이쪽에 유용하겠다는 겁니다. 즉, 요 등기는 원래 이거에 관한 등기였죠. 근데 이걸 말소하지 않고 내버려둔 상태에서 여기에 하는 등기로 유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무효등기 유용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무효등기 유용은 첫 번째, 관할을 위반한 등기입니까? 아니에요. 그런 말 한 적도 없습니다. 두 번째, 등기시정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됩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3호부터 11호 어딘가에 해당이 될 겁니다. 따라서 하자가 작은 것이고, 그래서 즉 당연히 공시 기능은 있기 때문에 당연 무효는 아니고, 직권 말소할 수도 없고 이의신청을 통해서 말소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실체관계 부합 여부로 유효 무효를 따져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 등기는 어차피 저당권을 취득할 자 명의로 저당권이 등기된 거죠. 금액도 같고, 따라서 이 등기는 실체관계와 부합합니다. 유효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A가 저당권을 취득했다는 겁니다. 을의 저당권이 소멸된 다음에 요 A가 저당권을 취득했어요. 그 이후에 을은 또 한 번 갑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러면 이때도 유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때는 요 순위가 밀려나게 됩니다. A가. 유용이 될 때는 순위도 같이 유용이 되는데, 원래 요 A가 요것이 소멸된 상태에서 A가 저당권 취득했죠. 1순위여야 돼요. 그런데 이게 유용이 돼버리면 요 을이 1순위가 되고 A가 2순위로 밀려나 버립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때는 을을 보여야 되니까 유용이 허용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이 자를 뭐라고 부르냐면 등기상 이해관계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없을 때는 유용이 되지만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유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이를 권리의 등기의 유용 이렇게 얘기합니다. 권리의 등기의 유용. 두 번째, 이건 토지입니다. 토지고요. 여기에 건물이 들어서 있고요. 건물이 들어서 있고 여기 등기부가 있을 겁니다. 표제부도 있을 테고 갑구도 있을 테고 을구도 이렇게 있을 겁니다. 소유권자는 갑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불타서 없어졌다는 겁니다. 이를 멸실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럴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 표제부에 건물의 소재, 대지 지번, 종류, 구조, 면적이 기록될 필요가 있습니까? 건물이 없어졌으니까 없겠죠. 따라서 여기다가 멸실된 사실과 멸실된 원인, 날짜 이런 것들을 표제부에 기록하게 되는데 이를 멸실등기라고 부릅니다. 건물이 없어졌다면 표제부에 멸실된 사실, 원인, 날짜를 기록하는데 이를 멸실등기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갑이 게을러서 멸실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등기부는 남아있습니다. 건물이 없는 상태에서 등기부가 남아있으니까 이건 효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무효인 등기부예요.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1년 후에 이 갑은 이 건물과 똑같은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 위치에다가. 그러면 이거는 원래 멸실등기 한 다음에 새롭게 보존등기를 통해서 등기부 만들어야 되죠. 근데 절차가 복잡하니까 이 갑은 멸실등기 하지 않은 요 등기부를 요 새로운 건물의 등기부로 유용할 수 있느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유는요. 아무리 똑같이 지은다고 해도 똑같이 지을 수는 없어요. 그렇겠죠? 따라서 이건 공시 기능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똑같이 지을 수가 없으니까.
따라서 이건 유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표제부 등기의 유용이라고 부릅니다. 표제부 등기는 유용할 수가 없습니다. 권리에 관한 등기만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없을 때 유용이 허용이 되더라는 겁니다. 알 듯 말 듯은 하십니까? 네, 그 정도만 돼도 되는데 그것도 안 되셔요. 되시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뭘 보셨죠? 이중 보전 등기. 두 번째 중간 생략 등기. 세 번째 무효 등기의 유형. 네 번째 실제와 다른 원인에 의한 등기를 보겠다는 겁니다. 실제와 다른 원인에 의한 등기는 쉬워요. 여기에 이런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이 을과 증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안에 뭐가 있다고요? 물권 행위.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갑이 가진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될 겁니다. 증여는 공짜로 넘기는 걸 얘기해요. 매매는 돈 받고 넘기는 거, 증여는 공짜로 넘기는 거. 그러면 등기부에 등기가 돼야 되겠죠. 갑구일까요? 을구일까요? 네? 갑구겠죠. 소유권 이전 등기니까. 그래서 이렇게 등기가 될 겁니다. 1번 소유권 보전 갑에서, 2번 소유권 이전 을. 그런데 이 등기부에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등기원인이라고 불러요. 등기원인을 기록하는 칸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러면 여기에 뭐라고 기록돼야 될까요? 증여. 맞습니까? 그런데 증여라고 기록하게 되면 세금을 많이 내야 돼요. 증여세가 크니까. 그래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여기에 뭐라고 기록했냐면 매매로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실제는 뭡니까? 증여. 등기부에 기록된 건 뭡니까? 매매. 따라서 등기부에는 실제와 다른 원인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실제와 다른 원인에 의한 등기라고 불러요. 그럼 이 실제와 다른 원인에 의한 등기는 첫 번째, 관할 위반했습니까?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등기 시정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됩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3호부터 11호 어딘가에 해당이 될 겁니다. 3호부터 11호 어딘가에 해당이 된다면 원칙적으로 각하를 해야 됩니다. 거부를 해야 돼요. 그런데 거부하지 않고 등기가 실행이 됐다는 겁니다. 이 실행된 등기는 실체관계 부합 여부로 판단할 겁니다. 맞습니까? 이때 을은 증여를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하건 매매를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하건 소유권을 취득할 자죠. 어차피 소유권 취득할 자 이름으로 소유권 등기가 된 겁니다. 이는 실체관계와 부합하는 등기예요. 따라서 유효하다 평가합니다. 되셨을까요? 네. 그래서 사실 이러한 내용들은 기초과정은 아니에요. 기본과정 윗급입니다. 다만 반복을 한 번 더 하기 위해서 미리 설명을 드린 거예요. 지금은 좀 어렵게 느끼시겠지만 2월 달에 똑같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조금 덧붙여서 설명을 드릴 텐데 그때는 조금은 더 쉽게 느껴지십니다. 법과목은 반복하는 거니까. 그러면 되셨을까요? 네. 그러면 우리 교재 170쪽에 등기 유효권 보셨고요. 실체적 유효권 보셨고 그 다음에 172쪽에 형식적 유효권, 절차적 유효권 다 보셨습니다. 쭉 넘기겠습니다. 1월달부터는 책에 줄도 칠 거예요. 1월달부터는 이제 버릴 거 버리고 보실 거 보실 거 이게 1월달부터는 책을 좀 읽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냐면 176쪽을 보십니다. 176쪽에 등기 신청 절차가 나와 있는데 여기부터는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지금 굉장히 사실은 다른 과목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공시법령은 좀 수준이 높은 걸 하는 거예요. 기초과정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안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해가 되시는 거는 기초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해가 안 되시는 거는 기본과정, 심화과정을 땡겨서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옳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공시법령 세법이 어렵게 출제가 됩니다. 어렵게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좀 깊은 수준까지 좀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